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주말 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고 빙판길이 되면서 주민들의 일상 전반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순찰대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과 팀원들을 철수시키고 곧 작전 종료까지 시사하는 등 작전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총책임자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경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정부가 주 예산으로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주요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수백만 갤런의 미처리 하수와 폐수가 포토맥 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전역이 북극발 한파에 갇혔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눈이 녹지 못한 채 얼어붙으면서 눈을 치우지 못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권 이하로 떨어졌고 교통과 학교, 관공서 등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일상 전반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동북부와 미 전역이 북극발 한파에 갇히면서 주민들의 일상도 사실상 멈춰서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눈이 녹지 못한 채 얼어붙으면서 단순한 추위를 넘어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강한 눈과 얼음 폭풍이 지나간 뒤 기온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은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워싱턴 DC 지역과 인근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하고 저체온증과 동상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눈입니다.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면서 눈이 제대로 녹지 않고 밤사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설이 늦어진 주택가와 골목길에서는 눈을 치우지 못한 채 발이 묶인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이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변하면서 삽으로도 치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결국 차량을 움직이지 못해 도로로 아예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차를 꺼내려다 미끄러질까봐 포기했다. 눈이 얼어붙어 발 디딜 틈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을 포기하거나 병원과 식료품점 방문조차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도로 상황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는 제설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면도로와 주택가 도로는 곳곳에 얼음이 남아 있습니다. 낮 동안 햇볕에 일부 눈이 녹더라도 해가 지면 다시 얼어붙으면서 블랙아이스의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필요한 외출과 야간 운전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워싱턴 DC와 인근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여러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폭설 이후 정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 오후에는 강한 돌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북극 공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낮 기온도 20도 초반에 머물고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한 자릿수 또는 영하권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를 짧고 강하게 지나가는 추위가 아니라 며칠간 지속되는 위험한 한파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외출 시 여러 겹의 옷을 착용하고 장갑과 방한 부츠를 반드시 착용할 것,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반려동물의 한랭 노출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눈과 한파가 겹친 이번 추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워싱턴 DC와 동북부, 미 전역의 일상과 이동, 안전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 두 번째 총격 사망 사태를 일으킨 국경 순찰대의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과 팀원들을 철수시키고 곧 작전 종료까지도 시사하는 등 초대형 이민 단속 작전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무리한 단속을 했다는 비판의 핵심 타겟이 됐던 그렉 보비노 국경 순찰대 광역팀장은 현지 커맨더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캘리포니아 국경 부분장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잇따른 미국 시민권자 총격 사망 사태로 분노가 분출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초대형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일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아폴리스에서 10발의 총격을 가해 미 시민권자인 37세 남성 간호사 알렉스 프리티를 사망시킨 국경 순찰대에 대해
현장 사령관인 글렉 보비노 광역팀장과 수백 명의 팀원들을 27일자로 철수시켰습니다. 특히 무차별 이민 단속의 선봉에서 비판의 핵심 타겟이 되어온 글렉 보비노 국경순찰대 광역팀장에 대해 현장 커맨더 타이틀을 박탈하고 기존의 근무처인 캘리포니아 국경지역의 한 섹터 부분장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글렉 보비노 국경순찰대 광역팀장은 대략 250명의 중무장한 팀원들을 거닐고 얼굴 생김새나 언어만 보고 듣고도 체포하고 연행해 무차별 과격단속으로 원성을 쌓았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아닌 항의 시위대와 부딪히며 총격 사망 사태까지 초래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는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 2,000명에다가 국경순찰대 1,000명 이상 등 3,000명이나 집중 배치됐는데 국경순찰대 병력들이 대거 철수하며 초대형 작전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코 프레이 미네아폴리스 시장과 전화통화까지 갖고 미네소타 작전의 축소, 머지않은 종료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긴급 파견한 톰 호먼 국경총수와 국경순찰대 상급 부서인 CBP 세관 국경보호국 로드니 스캇 국장에게 미네소타 지도자들을 만나 사태 진정, 진화책을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어폴리스 시장과의 이례적인 전화통화 후 가진 인터뷰에서 미네소타 당국이 형사범죄 이민자들만 넘겨만 주면 우리는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네소타 교정당국은 지금도 형사범죄 수감자들 중에 비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연방당국에 통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코 프레이 미네아폴리스 시장은 대통령은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이민단속 요원들의 대거 철수에 이은 작전 종료로 이어질 것임을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새벽부터 미네소타 한 곳에 평소의 근 10배인 아이스 요원 2,000명이나 투입해 초대형 단속을 보여주려다가 1월 7일과 1월 24일 37세 미시민권자 남녀 1명씩 총격 사망시키는 사태를 초래해 분노가 미 전역 당파를 가리지 않고 분출되어 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위력 가시용이 아니라 300명 안팎의 이민단속 요원들을 분산 투입하되 체포 추방 대상으로 포착된 특정 주택이나 일터에서 체포작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일대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네소타에서 2건의 총격 사망 사태가 발생하자 총책임자인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에서는 민주당 하원 의원의 절반을 넘는 111명이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에 서명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중 핵심 정책인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총책임자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로 경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두 민주당 측 인사들이지만은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임 또는 경질을 요구하고 하원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저녁 백악관에서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과 코리 루안도스키 핵심 보좌관을 만나 2시간 이상 숙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단속 작전의 일대 전환은 물론 그녀의 거취까지 논의했는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진영에서는 미네아폴리스에서 2건의 총격 사망 사태가 발생하자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법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이스와 국경순찰대를 모두 지휘하는 장관으로 최근 아이스 요원 12,000명, 국경순찰대원 3,000명을 증원하며 체력이나 충성심만 보고 $50,000의 사이닝 보너스까지 지급하며 신규 채용에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규 채용한 아이스 요원들에 대해서는 평년에 최소 16주 훈련 대신에 47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단 47일간 단축 훈련시킨 후 일선에 투입해 적대국과 전쟁하는 듯한 무자비한 단속을 하도록 주장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완전 고장났고 아이스는 통제불능에 빠졌다며 이 작전은 즉각 끝내야 하며 무능한 크리스티 놈 장관은 사임하거나 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존 페터먼 연방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는 본토방어라는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 시민을 사망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의 전통을 파괴시키고 있는 크리스티 놈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중에 과반을 넘는 111명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에 서명했습니다. 네바다를 대표하는 제키 로젠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요에 대한 탄핵은 연방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으나 연방 상원에서는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 축출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연방 하원에서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장관직 수행이 어려워져 경질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차원의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가 만료된 후 재연장이 아직도 겉돌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정부가 주 예산으로 정부 보조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석권한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네소타 등 7개 주에서도 자체 보조안이 마련되고 있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재연장안을 조속히 확정짓지 못하자 각 지역 정부들이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험 유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우세 지역인 10개 주정부들이 주 예산으로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정부 보조를 대신 제공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 예산으로 ACA 건강보험 프리미엄 정부 보조나 코스트 쉐어링을 제공하고 있는 10개 주들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 동부 지역 여러 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주, 뉴멕시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별 예산으로 정부 보조를 제공하다 보니 총 예산이나 기준, 범위, 지원액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경우 주 보조 플랜의 혜택을 18세에서 37세 사이에만 제공하다가 올해에는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ACA 플랜에 가입하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이면 100%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200%에서 400% 사이이면 부분 보조하고 400% 이상은 주정부 보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빈곤선의 400%까지 주 예산으로 헬스케어 비용을 공동 부담해주는 코스트 쉐어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연방 빈곤선의 600%인 개인 9만 3,900달러, 4인 가족 19만 2,700달러까지 주정부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는 가장 적은 규모인 빈곤선의 150%까지만 주 차원에서 정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위해 주 예산에서 1억 9천만 달러를 배정해 연방 차원에서 지원받던 25억 달러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만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빈곤선의 400%까지 주정부 보조 자격을 부여하되 주 보험자는 한 달 80달러, 가족들은 한 달 29달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10개 주지역 이외에도 주 차원에서 ACA 정부 보조를 제공하려는 주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지사와 주상원의원을 동시 석권한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주 차원에서 정부 보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공하려는 법안이 상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브라스카, 미시시피,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 ACA 정부 보조를 제공하려는 주 지역들은 거의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가 아니라 주 차원의 헬스케어 사이트를 독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차원의 독자 ACA 헬스케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 지역들은 현재 21개 주에 달하고 오레건이 곧 22개 주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주 차원의 정부 보조 제공 지역들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주요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수백만 갤런의 미처리 하수와 폐수가 포토맥 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낡은 하수관과 허술한 관리, 게다가 극심한 한파가 겹치면서 사고를 촉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워싱턴 DC 지역 상수도 음용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강 주변 활동을 자제하고 수질 상태를 계속 주시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포토맥 인터셉터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수백만 갤런의 미처리 하수와 폐수가 포토맥 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오래된 하수관의 노후화와 관리 부족입니다. 포토맥 인터셉터는 하루 최대 4천만 갤런의 하수와 폐수를 운반하는 주요 파이프이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 극심한 한파와 결빙이 사고 발생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긴급 우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펌퍼를 설치해 일부 폐수를 운하로 유도하고 하류 구간을 통해 다시 포토맥 인터셉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통제된 상태는 아니어서 일부 폐수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포토맥 리버키퍼 조사 결과 강내 대장균 수치는 안전기준보다 약 12,00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사고였다면 강 전체가 접근 금지되고 공중보건 경고가 발령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청과 DC워터는 현장 인근에 원시하수 유입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DC워터에 따르면 다행히 DC 지역 상수도 음용수에는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워싱턴 아쿠에덕트의 주요 치수구는 그레이트 폴스에 위치해 이번 유출 지점과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DC워터 측은 음용수 안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추위로 식수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수도를 계속 마셔야 한다며 음용수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반시설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으며 강이나 운하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수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DC워터는 향후 10년간 6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해 포토맥 인터셉터를 전 구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상수도가 안전하다는 점을 신뢰하되 DC워터 측의 수질 관리 상태 발표를 주시하고 강과 운하에 겨울 스포츠를 위한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접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